안녕하십니까. 대학원 기계공학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황웅열입니다. 오늘은 8번째 강의고요. 린2D 코드를 공부하는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쉐입 펑션 그리고 적분입니다. 인티그레이션. 그래서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배웠냐면은 기본적으로 FEM이라는 거는 인티그레이션으로 편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가본 이퀘이션을 적분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윅폼이라고 부르는 적분식으로 썼고, 그걸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하면 엘레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행렬을 만들었을 때 U 쭉 해서 마이너스 P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는 요 행렬에서 이 행렬에 여기 들어가는 이 컴포넌트들이 다 적분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속도가 이렇게 속도 변수,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U1이고 여기는 V2고, 그러면 U1과 V2에 해당되는 요 항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식이에요. 뭐 여기 내가 K라고 썼는데 뭐 어디는 2가 되기도 하고 뭐 어디는 1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곧 엘리멘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항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쉐입 펑션을 미분한 것들을 곱해 가지고 엘리멘트에서 적분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분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FEM 계산의 정확도가 결정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행렬의 이 컴포넌트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지 일단은 계산이 잘 될 테니까. 그래서 FEM에서는 이그젝트 인티그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적분하는 방법들이 뭐 트라페조이달 룰, 심슨 룰 이래가지고 에러가 포함되는 적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폴리노미알을 적분할 때는 어널리틱한 이그젝트 적분 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우시안 쿼드라처 인티그랄인데요. 한번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가우시안 쿼드라처는요, 기본적으로 이 fx가 폴리노미알일 때, 다항식일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 있으면 요 다항식의 적분을 어떤 특정한 값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위치에서의 웨이트 값을 서로 곱해가지고 미리 정해져 있는 가중치와 미리 정해져 있는 점 위치에서, 이게 왜 어떻게 미리 정해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런 적분을 해야 되는데요. 적분을 할 때 미리 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두 점을 이용을 하면 해서 여기 함수값을 정하고 그 함수값에다가 정해져 있는 웨이 값, 그게 얼마냐면 1입니다. 이 두 점일 때는 두 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이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찾고, 그리고 거기다 정해진 가중치 1씩 곱해가지고 더해주면은 이그젝트 적분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차 함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px가 3차 함수다. 3차 함수면 fx가 어떻게 표현될까요? 3차 함수면 a0 플러스 a1x, a2 x의 제곱, a3 x의 3승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하면 a0, a1, a2, a3라는 4개의 상수를 가지는 값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적분 공식을 잘 만들어서 이 4개를 이 두 점에서만 우리가 계산을, 요거는 지금 보지 말고요. 요 두 점에서만 이 두 점의 좌표하고 두 점의 웨이 값을 가지고 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같은 4개니까. 4개로 나타내어지는 적분 값을 4개의 값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아이디어에서 가우시안 적분을 이게 유도가 됐고요. 유도 과정을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수능 문제, 수능 30번 문제에 해당될 만한 그런 정도의 난이도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3점에서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6개의 변수가 포함된 개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 6개의 개수가 포함되려면 오차식이죠.
내가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하면 5차식까지 이그젝트하게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는 4개의 코에피션트가 들어가잖아요. 4개라면 4차에 3차식까지 이그젝트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그젝트 적분이에요. 이그젝트 적분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적분서 점의 수를 n개라고 잡으면 그러면 2n-1개의 차수까지 폴리노미알을 다항식을 이그젝트하게 적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다항식 P3 같은 경우는 2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우시안 쿼드러처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적분섬의 개수가 하나 있을 때는 당연히 중간 거고요. 하나 있을 때는 리니어, 선형만 정확하게 풀겠죠. 선형 함수인 경우에는 중간점을 구해서 가중치를 2를 곱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 금방 들 겁니다. 2개는 요거고요. 3개는 요렇게 되고 3개쯤 되면 5차식이거든요. 왜냐하면 2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5잖아요. 5차식 폴리노미알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보통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쓰면 가장 거의 웬만큼 다 풉니다. 이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보다 더 높은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경계를 적분할 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를 때 경계 적분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우리가 5차, 6차도 쓰기도 한 5포인트, 6포인트도 쓰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FEM에서는 3 정도 쓰면 되고요. 특히 이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계산의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거, 회사 같은 데서 대표적인 것들이 충돌 해석 같은 것들이죠. 계산량이 많아서. 잘 생각해 보면 FEM에서 시간 걸리는 게 대략, 물론 이제 문제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생각하면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계산 시간의 반은 그 행렬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적분을 하는 데 쓴다.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하는 데 쓰고, 계산의 반은 행렬을 푸는 데서 AX 이퀄 B를 푸는 데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려면 이제 그 가우시안 적분의 개수를 줄이고 싶을 때가 많겠죠. 그래서 그때는 리듀스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적분점의 개수를 1개 뭐 이렇게 씁니다. 그럼 좀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빠르게 리얼타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러면 이 첫 번째, 근데 여기 이제 2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는 이 적분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하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모든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으로 우리가 중간 변수, 체험 변수를 하나 집어넣으면 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FEM에서 하는 거는 엘레멘트에서의 적분인데요. 그럼 엘레멘트에서의 적분은 이렇게 이중적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앉아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멀티디멘셔널, 이중적분, 삼중적, 볼륨에서의 적분 이런 것들도 가우시안 쿼드러처로 쉽게 익스텐션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2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 룰을 쓴다고, 뭐 2나 3포인트를 쓴다고 할 때 먼저 안의 적분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y는 상수로 놓고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또 y에 대해서 또 적분을 하면, 바깥에 적분을 하면 또 y에 대한 가우시안 쿼드러처 포인트 그리고 웨이브 펑션을 도입하면 돼요. 결국은 웨이브 펑션의 곱과 그리고 각 방향의 쿼드러처 포인트를 이용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2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쓰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에 웨이값 1, 2를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2D에다 적용을 시키려면 X방향으로 2포인트,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Y방향으로 2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쿼드러처 포인트가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여기 좌표는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나머지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그리고 웨이트 값은 X방향으로 1, Y방향으로 1이니까 1, 1, 1, 1. 무슨 얘기냐면 2차원 적분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 4점에서의 함수값과 웨이트를 1씩 곱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 룰은 어떻게 쓸까요?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 룰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방향으로 3점, X가 0, 루트 5분의 3,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Y방향도 이렇게 3점. 그러면 9개의 포인트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웨이트 값은 센터 값은 9분의 8,
1D에서 센터가 아닌 거면 9분의 5예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방향으로 센터, Y방향으로 센터니까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81분의 64라는 점을 값이 들어가면 되고요. 요런 코너에 있는 값은 뭘까요? X방향으로도 코너, Y방향으로도 코너죠. 그러니까 81분의 25, 9분의 5를 곱한 거. 그러면 여기 페이스에 있는 점들은 어떨까요? 페이스에 있는 점들은 한 방향으로는 코너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 센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곱한 거죠. 9분의 81분의 40. 그래서 요 세 개의 웨이트 값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각 포인트는 정의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9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로츠입니다. 2D에서. 실제로 1D에서는 3포인트고요. 이쪽으로는 9포인트. 이건 얼마나 정확할까요? 내가 한 방향으로, X방향으로 3포인트니까 5차씩까지. Y방향으로 3포인트니까 5차씩으로. 그러니까 X방향으로 5차씩, Y방향으로 5차씩까지 이그젝트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쉐입 펑션, 리니어 쉐입 펑션인데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사실은 안 써도 돼요. 2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로츠 룰만 써도 이그젝트 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넣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쉐입 펑션은 우리가 리니어, 지금 린2D 간단하니까 배우긴 있지만 사실은 린2D를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코드를, 좋은 엘레멘트 써야 되고, 그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쿼드2D입니다. 쿼드2D 정도 쓰면 이거는 뭐 탑저널에 논문을 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코드가 돼요. 그러니까 쉐입 펑션을 조금만 더 복잡한 걸 쓰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린2D를 끝나고 다시 또 배우면 될 거고요. 일단은 우리 인트로덕션 레벨에서 앞으로 확장을 예상해서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로츠 룰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쉐입 펑션에 대한 이름을 조금, 엘레멘트 이름을 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엘레멘트의 형상하고 인터폴레이션하고 좀 헷갈려요. 그리고 그 엘레멘트 안에서 내가 예를 들어 노드가 있으면 그 노드하고 그 안에 있는 언노운하고 또 헷갈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돌아가신 제 지도 교수님 강의 자료에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료 다 내가 만든 건데 거의 아닌 것들이 몇 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지도 교수님 자료입니다. 권태형 교수님. 그래서 엘레멘트 타입은 뭐 1D 엘레멘트, 2D 엘레멘트, 3D 엘레멘트, 형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D 엘레멘트는 이렇게 짝대기죠. 뭐 물론 짝대기지만 뭐 커브를 따라서도 엘레멘트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D 엘레멘트는 이렇게 삼각형이나 사각형, 3D 엘레멘트는 이렇게 이 피라미드 같이, 이런 걸 우리가 테트라이드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큐빅 도메인 같은 거, 뭐 헥사이드론, 이렇게 육각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1D 엘레멘트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내가 노드 2개가 있다 엘레멘트, 그럼 리니어 엘레멘트가 됩니다. 여기 왜냐면 쉐입 펑션을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 룰에 따라 생각해 보면 뭐 리니어 함수밖에 안 돼요. 쿼드레틱 쉐입 펑션, 그다음에 큐빅, 이렇게 이게 인터폴레이션 오더에 따라서 리니어 1D 엘레멘트 하면 요거고요. 쿼드레틱 인터폴레이션의 1D 엘레멘트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도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리니어 트라이앵귤라 엘레멘트라는 거는 각 점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FEM 처음 배울 때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유도했을 때 사용했던 엘레멘트가 요거죠. 근데 쿼드레틱 트라이앵귤라 하면 뭔가요? 요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얘하고는 뭐가 달라요? 우리가 아이소 파라메트릭이라고 쓰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도 속도뿐 아니라, 속도 압력뿐 아니라 지오메트리까지도 우리가 같은 쉐입 펑션을 쓰면 우리가 커브드 된 서피스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해지죠. 큐빅 트라이앵글라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근데 가운데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러니까 아주 클리어한 데피니션은 아니지만 대략 어떻게 형상이 돼 있고, 엘레멘트 형상이 인터폴레이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름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리니어 쿼드리레터럴 하면 이게 쿼드리레터럴이거든요. 사각형 엘레멘트를 우리 쿼드리레터럴 엘레멘트라고 부릅니다. 혹은 렉탱귤라 엘레멘트라고도 하긴 하지만 쿼드리레터럴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써요. 그러면 리니어 쿼드리레터럴은 엘레멘트에 노드 4개 있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쿼드레틱 쿼드리레터럴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방향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드가
9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운데 노드를 빼기도 합니다. 이 세렌디피티 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빼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뭐 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쿼드레틱 쿼드리레터럴이라고 하면 하여튼 요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용어가 서로 간에 통하잖아요. 큐빅 쿼드리레터럴은 당연히 이 안에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3차원 엘리멘트도 리니어 테트라히드론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쿼드레틱 테트라히드론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테트라히드론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메쉬 제너레이션이 쉬워요. 3차원쯤 되면 메쉬 제너레이션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테트라히드는 아무렇게나 박아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큐빅 엘리멘트라는 게 요건데요. 이 큐빅 엘리멘트들은 사실은 복잡한 형상을 맞추기 좀 어렵죠. 그래서 메쉬 제너레이션이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상과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이 엘리멘트 안에서 혹은 노드에서 언논 베리어블이 어떠냐, 이거는 포뮬레이션하기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에 이게 뭐예요? 쿼드레틱 트라이앵귤러 엘리멘트죠. 내가 여기에다가 나 각 노드마다 파이라는 변수를 하나 줄래? 뭐 파이가 온도라고 칩시다. 온도라는 변수를 줄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이 엘리멘트의 각 노드마다 하나의 언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2D 엘리멘트인데 예를 들어서 쉘 엘리멘트다. 플레이트, 쉘. 여러분들 그 플레이트나 쉘인 경우에는 밴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 굽힘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좀 포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 주변 끝에서의 변화율까지도 변수로 넣는 게 좋아요. 뭐 빔의 밴딩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변수가 내가 이걸 변수로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도 같으면 내가 UV를, 그러니까 이 파이가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파이의 X방향 변화량, Y방향 변화량까지도 변수로 한 노드에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피지컬하게 생긴 노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변수가 어떻게 정의됐느냐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노운을 보는 거랑 노드 넘버하고 좀 구별을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심지어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각 노드마다 UV 속도가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이렇게 있어. 점탄성 같으면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나는 벨로시티는 6개에서 다 정의하지만 프레셔는 이 3군데에서만 정의할 거야. 이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킴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멘트 형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인터폴레이션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변수가 정의되는 거하고는 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이 자료를 좀 썼고요. 쉐입 펑션 프로퍼티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서는 1, 나머지에서는 0, 그리고 모든 점에서 어떤 점에서 계산하든지 간에 쉐입 펑션이 한번 1이 되도록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래서 라그랑전 폴리노미얼 이렇게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쉐입 펑션 이 코드를 좀 볼 텐데요. 쉐입 펑션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여기 앞에 있죠. 한번 봅시다. 이 적분을 결국은 행렬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게 이 적분이에요. 적분. 요 적분인데 요거를 딱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인티그런들을. 그리고 원래 적분은, 자, 여기다 좀 써볼까요? 원래 적분은 엘리멘트 도메인에서 뭐 예를 들면 파샬 ni, 파샬 xi, 파샬 nj, 파샬 xy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어디 상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요거의 dx, dy인데 우리가 자코비안을 도입을 하면, 자코비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 d 크시 d 에타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요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샬 ni, 파샬 x, 파샬 ni, 파샬 y인데 이 d 크시 d 에타에서 요것들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파샬 ni, 파샬 크시, 파샬 n i, 파샬 에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코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두 개를 이용하면 결국은 적분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웨이브 펑션, 그 가우시안 쿼드러터라는 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자코비안까지 포함된 요 값을 펑션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함수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값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 웨이 값에다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그냥 그래서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쉐입 펑션에서 우리가 쉐입 펑션인 이렇게 예를 들면 쉐입 펑션이 우리가 지금 요렇게인데 지금 지난 2시간 전에 얘기했죠. 이 쉐입 펑션을 이렇게 주는데 이 쉐입 펑션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건 요 두 개입니다. 그 파샬 크시로 미분한 거, 에타로 미분한 거, 그것도 쿼드러처 포인트에서 계산된 값만 필요하지 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쉐입 펑션 그러면 언제 쓰나요? 언제 쓰냐면은 이거 자체도 필요하긴 합니다. 언제 쓸 거냐면은 우리가 프레셔를 뽑아낼 때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선 말고 Q2P1 엘리멘트, 그러니까 쿼드 2D에서 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린 2D에서 필요한 값은 이 두 개. 왜냐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파셜 X, 파셜 Y를 만들어낼 거니까. 그러고 나면 그냥 그 값만, 쿼드러처 포인트에서 요 값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쉐입 펑션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어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레이냐 하면은 SF라는 어레이인데요. SF 어레이는 뭐냐면 SF의 IJK인데 첫 번째 I가 1, 2, 3에 따라서 1은 쉐입 펑션 자체, 2는 그거를 파셜 NI를 파셜 크시로 한 거, 3이면 이게 3이면 파셜 NI를 파셜 에타로 적분한 거, 미분한 거, 그렇게 세 개가 에 대한 거고, J는 노드 넘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N1, N2, N3, N4, 그리고 K는 쿼드러처 포인트, 9개의 쿼드러처 포인트에서 이 값들을 다 계산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밑에 두 개, SF2 X방향, 크시 방향으로 미분한 거, 3 에타 방향으로 미분한 요 두 개만 있으면 하고, 각 노드에 대해서 N1, N2, N3, N4에 대해서 각 쿼드러처 포인트에서 함수값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웨이트 밸류. 그래서 근데 일단 요거를 계산하려면 쉐입 펑션을 부르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함수가 있어야지 그 값을 계산할 테니까. 그래서 쉐입 펑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펑션으로 정의하고요. 쉐입 펑션 리니어, 이게 ni고요. 크시 에타 I 노드 이래가지고 각 노드 n1, n2, n3에 따라서 크시 에타에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식은 요거 보시면 똑같은 걸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그 DND 크시 1은 뭐냐면 이게 바로 파샬 N, 파샬 크시입니다. NI에. 그래서 크시 에타에서 i노드에서 값을 찾아내는 펑션이고요. 요거는 DN 크시 2는, 아이고, 여기 에타로 바꿔야 되겠네요. 에타에 대해서, 위에 우변은 맞고요. 에타로 미분한 거에 대한 식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자, 그럼 실제로 린2D 서브루틴에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서브루틴의 아웃풋은 SF라는 어레이하고요, 웨이트 펑션이라는 어레이예요. 쿼드러처 포인트마다 들어가는 웨이트 펑션.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를 써요, 1D에서. 그럼 2D로 보면 그게 9포인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3포인트 가우시안 쿼드러처는 여기 루트 5분의 3이었나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플러스 루트 5분의 3, 그 다음에 뭐였죠? 여기는 0이 되고, 웨이트 값은 가운데 있는 게 9분의 8, 사이드에 있는 게 9분의 5, 여기도 9분의 5,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각각의 포인트의 좌표, 로컬 코디네이트 좌표는 요거 루트 0.6, 그러니까 루트 5분의 3이죠. 루트 5분의 3이 마이너스 값, 요 라인에서는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여기는 플러스 루트 5분의 3, 밑에서 y방향으로도 여기는 플러스 루트 5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여기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 이것과 0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 값은 방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81분의 64. 여기는 9분의 8 곱하기 9분의 5 곱하기 9분의 5, 81분의 25. 요 코너 노드들이. 그리고 페이스에 있는 것들은 9분의 8 곱하기 9분의 5. 그러니까 81분의 40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값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쿼드러처 포인트의 좌표는 QPT에다가 넣고요. 쿼드러처 포인트, 첫 번째 쿼드러처 포인트 X좌표, Y좌표.
세 번째 쿼드러처 포인트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좌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웨이트 값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웨이트 셋 중에 하나잖아요. A, B, C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거 뭐 헷갈리지만 않으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쉐입 펑션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펑션으로. 그래서 돌리면서 각 쿼드러처 포인트 X 크시 에타 쿼드러처 포인트에서 각 노드별로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룹을 돌리면 우리가 쉐입 펑션의 쿼드러처 포인트에서의 값들이 모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징키비치 책에서 나온 테이블인데요. 여러분들 뭐 하이 오더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 개수를 금방 보면 15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더블 프리시전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그젝트 적분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뭐 이 값이 뭐 특별한 값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루트 3분의 1입니다. 요거는 루트 5분의 3 그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어널리티컬 익스프레션 다 존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퀘이션 넘버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로 포인터를 만들고,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스파스 포맷을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스 매트릭스 포맷에 대해서, 특히 컴프레스드 로 스토리지 포맷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스파스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 하면은 이 메모리를 적게 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난제로가 몇 개 나오는지 어느 위치에 나오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매트릭스 구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벌써 매트릭스 그 엘레멘트 정보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난제로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